오늘은 추천 도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특별 기념판이라고 나왔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어, 새로운 코멘트랑 몇 가지 내용을 좀 추가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 내용은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기요사키는 집은 자산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집은 자산이 아니다. 근데 저는 맨날 그랬었잖아요. 일단 실거주 내 집은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로버트 기요사키는 갑자기가 아니죠. 이 책에서는 저자는 집은 자산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 집이 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깔고 앉는 돈이라는 얘기죠. 예,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어떤 새로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건 자산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채다. 뭐 예를 들어서 20억의 자산이 있는데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저자는 부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나중에 팔게 되면 또 양도세까지 발생을 하죠. 뭐 물론 1세대 1주택이면 1주택이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집은 자산이 아니고 1가구 1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집을 가지고 임차를 주고 내가 월세를 살고 거기서 나온 잉여금으로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이 뭐 상승한다든지 혹은 그 투자금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자산이다.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예.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사실 대부분이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운이 좋았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고요. 또 하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 운이 좋았다라는 건. 근데 그 이면에 분명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행운을 잡기 위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분양을 받았을 때 제가 3년 걸려서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2010년부터 해서 13년도에 분양을 받았었는데 저는 계속 청약을 했었어요. 그때 주변에서 다 집 사지 말라고 했을 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내 집 갖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운 좋게 빠른 시일 내에 올랐었고 매도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은 맞아요. 100% 운은 맞는데 보이지 않는 노력은 분명히 했었다라는 거죠. 그 노력은 저와 제 아내밖에 모르죠. 상황을 바꿔야 한다면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되는데 죄다 부동산 정책 탓을 하고 야당, 여당 탓을 하고 또 교통부 장관 탓을 하고 옆에 있는 친구 탓을 하고 집을 못 산 사람은 집을 산 친구를 원망을 하게 되고 누구는 부자가 됐는데 누구는 흙수저였는데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저렇게 떵떵거리면 산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꼭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를 합니다. 약간 도로로 가지 말고 험난길을 자기가 읽으면서 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역행자로 살면은 힘들죠. 바쁘고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굳이 왜 그런 길로 가야 돼? 내 생각을 바꾸고 자의식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책을 읽고 복귀하는 과정을 글을 쓰는 과정을 꼭 겪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친구의 계기였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뭐 블로그에 여러분들 올린 영상과 제가 올린 영상 편집도 하긴 하는데 아직 편집 기술도 부족하고 처음에도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거는 제가 숙달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했다라는 거고 블로그에 글은 매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빡시긴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자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다. 책에 다 알려줘도 혹은 직접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안 할 걸 아는데요, 본인은. 100명한테 이야기해도 한 3명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벌면 좋죠. 근데 1,000만 원을 버는데 9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랑 200만 원을 버는데 150만 원 저축하는 사람. 물론 50% 저축을 더 하죠. 저는 후자가 부자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친구랑 한번 비교를 해드렸었죠. 그 연봉이 굉장히 높았던 친구.
소득과 지출이 이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노동소득 이외에는 지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친구 아직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40 초반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 친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버는 돈을 현재 행복에 다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좀 덜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이 벌면은 빨리 보폭을 넓혀서 나갈 수가 있는데 보통 40대가 되면은 또 특히 차를 바꿀 때가 되면은 요맘때 중형차 혹은 그랜저급을 타고 다니시면은 보통 수입차로 눈이 가게 됩니다. 네.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일단 40대가 소득이 급격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팀장급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임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기로에 서 있긴 한데 그때 노동소득이 높아지고 내가 사회적 지위, 예를 들어 뭐 삼성, LG, 현대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 명함을 주는 것 자체가 본인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가끔 은연중에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LG, 현대 다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차는 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한다. 예, 맞습니다.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준다. 틈틈이 저도 미국 주식 리얼티 인컴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여윳돈이 생기면은 무조건 저도 자산을 취득하려고 제가 생각하는 소액의 자산을 축적하는 거는 미국 달러와 미국 주식입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에 들어간 돈은 절대 빼지 마시고요. 급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빼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 부분에 들어간 돈은 당신의 직원이 된다. 그런 돈의 가장 좋은 점은 하루 24시간 일하고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난했던 아버지는 직업적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부자 아버지는 다양한 경험을 강조했다. 이게 제가 너무 또 여기서 소름이 돋았던 내용 문구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첫째, 둘째 지금 다 골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미치겠어요. 골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경험을 일단 좀 많이 시켜봐 주려고 하고 그리고 첫째, 둘째 각각 좀 이르긴 하죠. 자본소득과 패시브 인컴, 수동소득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빠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자본소득이야, 노동소득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또 교육을 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직접 사장이 나와서 청소하고 아이스크림 직접 치워 놓으면 그건 노동소득이고 그러지 않고 아빠 돈만 투입을 하고 다른 사람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면은 그건 자본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저는 어, 직업의 안정성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 소득의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자기 통제 힘, 자산 플러스 저축, 최고의 소비. 이거는 제가 앞서 시간당 나의 노동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시간당 얼마를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고 나의 삶의 밸런스, 워라밸을 어느 정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은 시간당 단가를 높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당 단가를 높이고 내가 진짜 전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그다음에 내 스스로의 자기 개발에 플렉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악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자산을 이용해 사치품을 사라. 이거는 괜찮아요. 자산을 이용해서 사치품을 사는 거는. 근데 단 근로소득으로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새벽이었나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게 출시가 됐는데 뭐 서버가 터졌다면서요. 전 다행히 애플 주식은 갖고 있는데 애플 제품을 안 갖고 있거든요. 이게 애플 지옥이죠, 여러분들. 애플 쓰시는 분들. 애플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애플을. 그러니까 저는 애플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애플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샀는데, 야, 지금 뭘 쓰고 있어? 아이폰 12를 쓰고 있대요. 12 쓰고 있으면 13 쓰면 안 돼?
근데 13 한 몇 개월 전에 되게 싸게 풀렸다면서요. 14 나오기 직전에. 근데 보통 아이폰이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13을 사라고 그럼 안 된대. 그러면 12를 계속 써. 그랬더니 안 된대. 뭐가 자꾸 끊긴대요. 그럼 안드로이드로 가. 안드로이드는 후져서 못 쓰겠대요. 결론은 아이폰 14죠. 지금 155만 원, 180만 원인데 핸드폰도 사치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궁하면 통한다고 물어보시고 따라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잔소리 듣고 있긴 한데 뭐 제가 전문 지식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일개 그냥 권과장이고 책 읽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프라인 강의 지금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처음 이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처음에 들었던 강의는 10in10이라는 강의였습니다. 예. 다음 카페에 10년 안에 10억 벌기. 저는 그거 목표 달성이 됐죠. 10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7년 9개월인가 7년 8개월 걸렸으니까 그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게 깨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오면 항상 밤 11시 반 막 이랬었거든요. 물론 저도 하나의 고민을 했었어요. 당시 강의료가 15만 원이었었거든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었었는데도 일단 강의 평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그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더 이상 어, 노동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80만 회원 가입자 가지고 있는 카페에 광고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사실 그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카페 회원수 많은 뭐 공꿈사라든지 뭐 지금은 좀 바뀌었겠지만은 회원수 10만 이상 들어가는데 광고 안 붙는 카페 없습니다. 거의 다 붙어 있죠. 근데 이분은 광고를 안 붙이고 더 이상 자본소득 더 이상 크게 넓게 높일 필요도 없고 경제적 자유를 지금 즐기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광고 붙이는 필요 자체도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력적인 부분을 좀 느꼈고 실제로 강의를 듣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근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당시에 그걸 들었을 때 7년 전이었으니까 2015년, 14년 이때였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을 보고서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머리가 희끗하신 거의 60대 후반 되시는 어르신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대학생들이에요. 예. 폭넓은 나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매번 굉장히 자주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분명히 성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도 어느 정도 비용 좀 투자하더라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무리에 있으면은 받는 에너지도 상당합니다. 예. 그리고 책은 꼭 읽으시고요. 예, 책은 잔소리 더 이상 안 할게요. 예. 그리고 세미나에도 꼭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